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4번째 예상을 벗어난 살인마의 정체 세모자 살인 방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84번째 일가족이 살해당하고 불에 타버렸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악연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울 듯 하지만 말이죠. 첫 번째 사건의 시작. 2012년 3월 26일 밤 10시경 전남 순천시 덕월동 주택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의 발생 지점은 당시 39살의 김 씨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다가구 주택 3층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세 모자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이 시신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화재로 숨진 경우에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새 모자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이들의 시신에는 칼에 찔린 상처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살인 후 방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새 모자뿐만 아니라 주민 7명이 화재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불과 8살짜리 김 씨의 막내 아들은 무려 7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고 엄마인 김 씨는 10군데, 큰아들도 가슴 2곳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휘발유 성분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이 살인 후 방화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약 2년 전부터 해외 파견으로 떨어져 살던 남편은 부랴부랴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문제는 함께 살해된 것으로 보였던 큰아들이 엄마와 동생이 사망한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엄마와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후에도 큰아들은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화재 전날 밤에 큰아들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큰아들을 용의자로 생각하고 사망 이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자 경찰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큰 아들 역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유력한 용의자의 혐의가 벗겨지면서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큰아들의 휴대전화에서 큰아들이 여자친구와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나 또 나갔다 와야 할 듯. 삼촌이 하루 종일 심부름 시켜 진짜 짜증나. 아까는 은행 가서 돈 빼오라고 하더니 이젠 기름 사와라, 삼겹살 사와라, 라면 사와라. 지는 놀면서 자기가 갈 것이지. 즉, 사건 당시 이 집에는 새 모자 말고 삼촌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범인은 누구였나? 경찰은 이 문자의 내용을 토대로 주변 탐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집에 새 모자 외에 40대가량의 다른 남자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사실 살해당한 김 씨는 두 차례의 결혼으로 성이 다른 두 아들 22살, 8살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아빠인 남편이 해외 파견으로 인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자 내연남이었던 설동훈과 만나게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설동훈은
자신을 증권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고, 자신보다 3살 어린 김 씨를 누나라고 부르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사실 설동우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4년째 도망다니던 수배범이었습니다. 설동우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김 씨에게 접근해서 투자를 유도했고요. 김 씨는 그의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돈 8천만 원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빼어서 설동훈의 손에 쥐어줍니다. 인연이라는 말로 포장한 이들의 분류는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물론 설동훈이 가져간 돈은 다시 김 씨에게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김 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숙식 해결은 물론이고 경찰의 추격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파견 근무에서 돌아올 때가 가까워 오자 김 씨도 설동훈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면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설동훈은 아예 김 씨와 그 아들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죠. 인연인 듯 시작한 이들의 분류는 사기를 넘어 살인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먼저 22살의 큰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김 씨와 작은 아들을 칼로 살해합니다. 경찰 추정 사건 시각은 3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신을 안방 장롱 안에 숨겨둔 그는 태연하게 큰아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6일 낮 큰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나 그는 엄마와 동생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라고 둘러대고 큰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그는 큰아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우선 그는 김 씨의 카드를 주면서 은행에서 현금 120만 원을 찾아오라고 시켰고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를 사오게 했으며 엄마와 동생이 오면 함께 먹자며 삼겹살도 사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짜증은 났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렇게 큰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동훈이 계획한 것처럼 엄마와 동생을 살해하고 돈을 빼돌리고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른 범죄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설동훈은 아들의 이름으로 유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리고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곧장 큰아들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김 씨와 막내의 시신을 꺼내서 침실로 옮기고 큰아들은 거실에 눕혀둔 뒤에 마치 큰아들이 엄마와 동생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칼도 그 옆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밸브를 살짝 훼손하고 자신이 불을 지르고 달아날 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전남 광양으로 이동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죠. 그러나 이렇게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설동우는 큰아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의 내용은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범행의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검거 그리고 판결. 경찰은 즉시 설동훈의 행적을 뒤쫓았지만 이미 4년 넘게 수배자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그의 신원을 언론에 밝혔고요. 이후 보름 만에 유의미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그와 닮은 인물이 식사 중이라는 것이었죠. 즉시 순천경찰서에 경찰 30명이 부산으로 급파가 되었고 결국 부산의 찜질방에서 설동훈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 당시 그는 밀항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으면 영영 그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체포 이후에도 그는 자신은 사건 당시에 광양에 있었다라는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했고요. 자신의 원래 계획대로 사건 당일에 큰아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면서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에서 광양까지는 차로 불과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큰아들은 화재 당시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점, 또한 설동훈의 신발에서 큰아들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설 씨가 공소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라면서 3명을 살해했고 주변 이웃까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 라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후에도 설동우는 항소를 거듭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변동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해도 허점은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방식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도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